SBP는 충남 공주시에 본사를 둔 세계 최고 수준의 항암제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에. 세계 최고 수준. 아이고야. 대한민국 최고가 아니라 충남 공주면 뭐 서울 시내도 아닌 저 외딴 시골쯤인데 거기에 본사가 있는 항암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는 곳인데 인류의 가장 염원이 암 정복 아니겠습니까? 암 치료를 하는 걸 정복하는 것인데 세계 최고 수준의 약을 개발한 것이 확인되고 이런 초유의 항암제가 국민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이런 초유의 항암제가 나오고 아마 저희가 1998년도 식약처로부터 신약 허가를 받았습니다. 딱 20년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년 동안 신약 허가 받아서 고작 3군데 팔고 있는 약을 3군데 병원에서 제한적으로 팔고 있는 회사는 우리 회사밖에 없습니다. 참 비참하죠. 세계 최초로 개발한 천연물 시작입니다. 세계 최초로. 독성도 저희가 말기암 환자 10년 동안 3군데 병원에서 1250명을 했는데 단 한 명도 기존 항암제에서는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말기 환자분들은 날짜 받아 놓으신 분들입니다. 앞뒤 전후 3개월 정도면 다 돌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10년 동안 3군데 병원에서 1250명 정도를 했는데 단 한 명도 기존 항암제에서 오는 대부분 오는 그러한 부작용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면역이 살아있는 지금 막 암이 걸리신 분들을 맞으시면은 어떻겠습니까? 부작용 걱정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주사를 맞게 되면 어떤 분들은 오한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열이 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거 외에는 거의 부작용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암을 이렇게 암에 대한 홍보라든가 암에 대한 치료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재단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있고요. 근데 암 치료를 지원하는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재단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재단은 공식적으로 출범하지 않은 재단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재단을 지금 맡고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극단적인 말기암 환자들한테 이 약을 사용해 봐도 부작용이 거의 없고, 그리고 말기 질병 통제율, 그러니까 질병 통제율이라 하면 암 진행이 멈추거나 줄어들거나 그 다음에 암성 통증이 어느 정도 없어지거나 그 다음에 또 암이 또 완치 단계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다 질병 통제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질병 통제율이 무려 그것도 말기가 최하 60%입니다. 복수나 흉수를 억제하거나 최하 60% 내외입니다. 20가지 이상의 암 종류로부터 저희가 확보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10년 동안 3군데 병원에서 그런 확증을 잡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진짜 저 범세계적으로 많은 그러한 공익에 이바지해야겠다는 제 소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배우자를 그런 종양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암으로 인해서 비탄에 빠지고 도탄에 빠지고 가족이 해체되고 그리고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 효율이라든가 성과가 진짜 엄청나게 없다는 걸 저도 알지만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족한 겁니다. 왜냐? 지금 저희 약이 군포 지센병원이나 삼육서울병원이나 대전대학 둔산한방병원에서 쓰여질 때 한 사이클에 약값만 평균 약간 뭐 또 높낮이는 있습니다만 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한 6사이클 정도를 맞을 걸 계산한다면 한 3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식약처가 이 약을 보험 처리했었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100만 원대 이하로 내려가는 그러한 혁신적인 세상에 살았을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는 3천만 원 정도의 암 환자들한테 10만 명을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이 재단이 출범한 겁니다. 그러면 연간 3조 정도를 갖다가 무상으로 전 세계 암 환자들한테 극빈층이라든가 그런 힘든 사람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이 재단을 출범시킨 겁니다. 거기에 김우신 교수님이 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들어오셨고 이왕재 교수님이라든가 유럽 동서의학병원장이신 박우현 교수님이 부이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박찬종 고문님이 여기에 상임 고문으로 계십니다. 제가 사무총장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액수, 연간 몇백억 정도만 들이면은 3조 원어치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 편히. 왜? 이 세상에 이 SB 주사만큼 안전하고 다양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없으니까요. 그럼 우리 재단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득하느냐? 한 나라에 1000명씩 100개국을 갖다가 지원할 경우에 우리는 인종 간의 가교 실험이라는 것을 의약품을 합니다. 음식 문화라든가 이런 게 다 틀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획득을 하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엄청난 많은 인종들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치료약을 또 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출범한 거지 사적인 이익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은 0.1%도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억측,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들한테 참 많은 저희가 편지를 보내고 찾아서 도와달라 그럽니다. 이런 약들이 국민들한테 보급돼야 되고 이런 약들이 천연물 산업 기반을 갖다가 공고해야 되는 초석인데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이렇게까지 방관하고 괴롭히고 기업을 갖다가 망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는 최천병이더라. 그래서 보건복지위원들한테 가서 참 많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천정배 의원도 그렇고 규제개혁위원장 참 많은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정치인들. 그런데 보건복지 상임위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김재원 의원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 약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님이나 조배숙 의원님이나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이나 그분들은 우리가 국회 행사할 때마다 국회의사당 대강당을 저희가 빌리려면 국회의원이 같이 참석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돌아가면서 그 700명 들어가는 대강당을 빌려서 행사장을 저희가 이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축사해 주시고. 근데 그분들은 자기네 그 소속 상임위도 아닌데도 도와주는데 하태경 의원께서도 그 먼 데를 내려가야 되는데도 그쪽 지역구에 내려가서 이번에 행사 때, 지난번 행사 때도 지역구에 내려가서 만날 약속이 있는데도 사람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양해를 구하고 축사해주고 곧장 고속도로 내려가신 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과 정치 철학이 안 맞고 정치공학이 안 맞아서 피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파만 기준이 돼도 안 되고 좌파만 기준이 돼도 안 됩니다. 자전거처럼 균형이 맞아야 갈 거 아닙니까? 무조건 상대가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무조건 비토할 뿐만이 아니라 우선 물어봐 주십시오. 이런 난이도 높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갖다 퍼나르는데 급급하다 보면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걸 퍼나른 사람한테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깜짝 놀라겠죠. 어떻게 내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당신이 날 본 적이 있느냐? 알고 봤더니 태평의 중앙간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당신 두 번 다시 이랬다가는 반드시 찾아내서 당신부터 고소하겠다. 두 번 다시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알았다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웬만큼 그 그걸 포나는 사람. 예. 하태경 의원께서 오셔갖고 축소한 걸 이해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서울대 의대 해부학 교수인 이황재 박사가 연설을 했다. 그는 이 연설에서 4년 전 백준호민을 만나 SB 주사제가 20여 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약임을 듣고 그 내용을 검증했다고 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약을 갖다가 의료계에서는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반대하는 거죠. 저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우리 약을 갖다가 어느 정도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우리 약을 반대하느냐고 얘기한다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항암제 방사선 수술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나라랑 일본만 빼놓고는 전 세계적으로 좀 안 쓰는 방법입니다. 뭐냐? 항암제 방사선 수술을 갖다가 표준치료라고 합니다. 근데 또 그리고 주기적으로 검진을 합니다.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근데 검진을 할 때 장비를 뭘 쓰죠? 전부 다 방사선이 들어가 있는 엑스레이라든가 PET-CT라든가 CT라든가 이런 것이 다 방사선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선구자 사장님이나 영우나 이런 봉주루 사장님이나 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반드시 그 많은 수많은 장기 중에서 한 군데 두 군데 아니면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는 장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당장 암이 걸렸는지 어떻게 이상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저도 괜찮다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주기적으로 계속 찍어대다 보면은 그 방사선이 안 좋은 부위를 계속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보면 그 부분에 돌연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최하 5번은 방사선을 맞는다면은 그것이 방사선 허용치수라고들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방사선 저용량 방사선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대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안. 미국에서 40년 동안 수백조도 아니고 수천조를 쏟아부었습니다. 암을 정복하려고. 수천조. 그런데 고작 폐암 같은 경우는 3개월 수명 연장했답니다. 못 고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조기에 발견하면 자르고 맹독성 물질을 집어넣으면 고칠 수 있다. 그 말에 동의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단 그것은 아주 조그마한 암을 갖고 계신 분들 얘기지 주먹만한 암 갖고 있는 분들은 잘라봤자 재발률이 3기 정도가 재발률이 70%가 넘습니다. 차라리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조금 더 자연적으로 살다 돌아가시는데 그걸 자르는 순간에 암도 생명체라 확 번져버립니다. 그 자르기 전에 암세포가 끊임없이 혈관을 통해서 자기 암세포를 뿌렸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암만 잠깐 없었던 것 뿐이지 결국 그 암세포는 맹독성 물질을 집어넣어서 죽인다?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재발률이 70%가 넘죠? 못 죽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항암제를 집어넣고 나서 방사선을 쬐고 나서 부작용이 수십 가지 정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허가 나서 쓰고 있는 요 50가지가 넘는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 수입 항암제들의 의약품 첨부 문서를 보면은
최하 5, 60개에서 200까지도 넘는 부작용 보고가 있습니다. 임상실험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 부작용이 생긴 그 환자한테 치과, 외과, 내과, 안과, 피부과 모든 과들이 협조를 합니다. 보완시키기 위해서요. 부작용이 났으니까 말입니다. 방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을 극저하시키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머리 홀라당 빠진 사람이 무균실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있다 나오지 않습니까? 면역 올라갈 때까지. 그런 모든 수단이 의료계에서는 병원을 유지하고 의사들이 명예를 유지하고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없이 한 가지 신약으로 상당수의 암이 완치가 아닙니다.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약이 개발되면은 지금의 의료 체계는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더 망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항암제 방사선 수술을 표준요법으로 삼는 일본과 우리나라 빼놓고는 선진국가들은 20, 30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쓰는 그 방식을 쓰질 않습니다. 지금 유럽이 세계 최고의 신약 강국이지만 EU 식약국에 직접 문의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그들은 의료기술이 모자라서 안 합니까? 그들은 통합의학을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왜냐? 양의학적으로만 해도 잘 안 되고 중의학이나 한의학으로만 해도 싱겁고 그러니까 최고의 장점만 끌어모아서 하는 통합의학이 발전을 했는데 독일은 13만 명의 의사 중에서 무려 7만 명이 통합의학에 관련된 의사들입니다. 오로지 국민을 보고 가는 거죠. 국민의 안전을 보고 가고.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 신약을 6개월 만에 우리 대한민국의 식약처는 20년 동안 안 해주는데 우리가 이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제시한 게 26개국이 모여있는 EU 식약당국입니다. 6개월 만에 통과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식약처는 그렇게 쓰고 있고 이번에 10월달에 임상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상 이상 후기가 안 끝나서 허가를 취소한다. 제가 이번에 가서 1시간 50분 동안 피를 토하는 절규를 했습니다. 우리 의학자들 뒤에 앉혀놓고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모든 항암제들은 우리 약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병원들은 돈벌이 수단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돈벌이 수단되는 몇몇 일부의 조직 때문에 국민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치료를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결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의 그 행태에 대해서도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21일 날 우리 행사는 우리 많은 의학자들이 우리나라 식약처의 행태를 국민 여러분들한테 고발하는 그런 행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족이 계시거나 암이 걸린 가족이 계시거나 친구가 있거나 본인이 있으면 이번 21일 오후 2시에 유튜브로 방송되는 반드시 이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저는 이 주식회사 SVP에 단 주식 한 주도 없습니다. 단 한 주도. 제가 상임고문으로 있으면서 국내 판권에 대해서 우리 주주들이 같이 모아서 하는 법인의 대표일 뿐이지 제조사, 생산회사는 단 한 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공주에 있는 우리 회장님 연로하셨고 하도 식약처가 허가를 안 해줘서
확대 시판을 안 해주고 오히려 허가를 취소한다 그래갖고 며칠 전에도 불과 일주일 됐습니다. 김우신 교수님, 이왕재 교수님, 이종화 교수님, 박찬종 우리 고문 변호사님, 이영돈 PD님 이런 분들이 15명이 식약처 가서 청문회 참석해달라 해서 청문회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말도 되지 않은 고리를 걸어갖고 우리 그나마 3군데 10년 동안 팔아서 회사가 목숨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그것조차도 허가를 취소한다 그래서 엄청난 서로 시비가 있었습니다. 제가 금도구를 해서 진짜로 현 정권, 과거 정권에 도움을 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계속되는 정충재, 김일선의 거짓말 시리즈를 통해 이들의 악한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그곳으로부터 빠져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멸인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